안녕하십니까. 전산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이제 강사 입장에서 아이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, 그러니까 이제 국어 오답 분석하고 아이들 틀린 거. 이제 동아쌤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틀린 거 오답 분석으로 거의 수업에 줄을 갑니다. 아이들이 풀어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업은 필요하다는 걸 해주는데 아이들이 오답을 정리를 해보면 그거를 심화 분석해주는 걸 중심으로 1대1 분석 수업을 하는데요.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단어를 모르는 학생, 중고등학생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 줄거리를 알게 해서 줄거리를 통해서 이 단어를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유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. 근데 이렇게 단어는 알아요. 산과 산. 근데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다 하는 문장을 모르죠. 이게 전체 이제 주제를 파악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이 문장을 맞춰줘야 되는데 국어는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납니다. 네. 이 주제를 파악하는 거를 가르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도 알고 문장도 하는데 그 전체의 주제를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, 이 구조 파악이 안 되는 학생. 이런 학생들, 그러니까 단어, 문장, 구조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구조 분석을 가르쳐야겠죠. 똑같이 그 국어를 어려워하는데 학습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습니다. 아니면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던가, 서리법 이렇게 공부했지만 서리적 했을 때 반어와 역설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비교되는 심화 이론을 몰라서 학습 용어는 아는데 학습 용어도 공부하고 이론도 아는데 적용을 못 시키는 아이들, 적용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보강하고 보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학생들은 또 어려워합니다. 근데 특히 독서의 속도가 늦는 학생들, 그쵸? 그런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초과로 그거를 어려워합니다. 그럼 시험지의 구조,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서가 아니라 또 시험지 독서법을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시험지를 읽는데 어려워합니다. 특히 영어도 그렇잖아요. 유형이 명확하게 듣기 문제는 거의 그 유형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숫자만 달라지는 것처럼 그 유형 특성, 국어도 유형이 있거든요. 유형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국어 자체를 이거 도대체 왜 나오는지, 유형 특성이라 하면 그 문항마다 물어보는 배경 이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특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걸 동원해서 뭘 동원해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합니다. 또 하나는 문제 자체를 분석하지 못합니다. 문제를 분석을 해서 자기가 틀린 이유를 분석해내지 못하고 왜 틀렸는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. 이런 학생들한테 문제를 분석하는 체크법이나 요약 정리하는 법이나 분석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것들이 그 학생마다 문제를 분석하는 요령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또 체크법, 요약법, 분석법을, 왜 그 학생의 성향과 안 맞는 체크법을 가르쳐주면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 하거든요. 그 학생의 성향과 안 맞는 요약법이 또 따로 있고 그 학생의 성향에 맞는 분석법이 있거든요. 또 국어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국어학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. 보통 한 70점 아이 저한테 보내면 92점 정도 맞히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. 92점까지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. 그래서 100점까지 올라갈 때 거의 1년 걸립니다. 1년. 학생에 따라서는 6개월이나 1년 걸리는데 이 시간대 차라리 수학하라고 저는 보내거든요. 그러니까 안 되는 애, 이거 단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문장구조 주제 파악을 늦게 하거나 어떤 방법을, 독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늦거나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92점 1등급 컷이 한계입니다. 또 일부의 학생들은 이게 국어도 암기 과목이거든요. 국영수는 제 생각에는 암기 과목인데 국어도 단어 암기, 영어도 단어 암기, 수학은 문제마다 계산 과정 암기, 이렇게 암기 과목인데 국어가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만 바라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것을 절대적으로 못 외우는, 특히 단어가 부족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어렸을 때 했었던 독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죠. 빨리 정리할 수 있죠.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은 60점도 95점을 돌파하는데 두세 달도 안 걸립니다.
자,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장 그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선지에 있는, 선택지에 있는, 문제에 있는 1번과 제시문, 글에 있는 일은 1대1 대응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. 똑같은 말인데 이 말과 착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을 다르다고 생각해요. 애들이 단어를 모르니까.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기본적인 문법 공부는 안 했고 또 배경지식에서 이렇게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배경지식에서 어떤 부분, 경제나 철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약합니다. 왜냐면 수학과 영어만 했기 때문에. 급격하게 약한 걸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합니다. 문법을 한 번 제대로 마스터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걸 마스터한 기회가 없습니다. 특히 EBS 교재는 학교에서만 보고 이거를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따라가지만 이거를 분석하고 이걸 변형을 어떤 식으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. EBS 같은 경우에, 교재 같은 경우에는, 자, 어쨌든, 다시요. 국어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기출문제입니다. 수능 기출문제를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평가 문제를 하는 거고, 그래서 풀 게 없으면 EBS를 푸는 거고, EBS를 하는 겁니다. EBS. EBS를 해야 되는데, 보통,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필수적으로 해줘야겠죠. 그걸 풀고 더 이상 풀 게 없을 때 사설을 보기도 하고, 18종을 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이들이 심화해서 법학적성 시험에 있는 그 지문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고난도를 대비해서. 근데 어쨌거나 가장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라면 1대1 대응된다는 믿음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 1등급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국어가 1대1 대응이다. 다른 어떤 과목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. 1대1 대응해서 이것처럼 명확한 근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국어 선생님들이 그 언어 논리가 심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소송 걸리고 문제가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더 명쾌하게 다른 과목보다 명쾌하게 1대1 대응시킨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국어는 주제를 파악을 해야 시작이고 주제를 파악을 해야 끝나는 겁니다. 그 주제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전체 줄거리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.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학습 용어의 기본이 없으면 학습 용어를 적용시킬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이게 1번이고요. 2번은 주제 3번은 학습 용어 4번은 이 유형 파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유형 파악 몇 번 문제는 어떤 이론으로 어떤 스타일로 뭘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출제된다.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. 라는 게 안 되면 국어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죠. 자, 다섯 번째는 이거를 시험 보는 체크법에 따라서 자기가 푸는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힘들죠. 그러면 체크법이 확정된다는 것은 잠시 이 체크에 따라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체크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학원에서 국어 선생님이 아닌데 아이들한테 단어 가르치고 문장 구조 가르치고 문장 가르치고 구조 가르치고 용어는 할 수 있습니다. 용어 제공해주고 외우라고 하면 되니까. 근데 이론을 심화시키고 적용시키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독서는 가르칠 바가 아니잖아요. 시험지에 국어의 유형이나 구조를 가르치기도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법도 국어에 맞춰서 그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정리된 것이 없잖아요. 시중에. 그러니까 국어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걸 시키기에는 수학을 시켜야 되잖아요. 다른 과목도 할 게 많고. 그렇다고 이해도 안 되는데 암기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국어 선생님 외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은 문장 구조, 단어, 문장 구조, 용어 뭐 이렇게 비슷한 언어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영어 선생님은 좀 도울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이 영어 선생님, 언어니까 똑같은데 영어 선생님이 국어 뭐 작품이나 이런 줄거리나 이런 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. 18종이라 18종이라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서 그죠? 문학, 현대문학 구조문학, 그죠? 문학. 그 다음에 문법, 화법,
그죠? 그 다음에 뭐, 장문, 문법, 화법, 문학, 그 다음 기타, 문법, 화법, 장문, 뭐 토론하는 방법, 이런 것부터, 화법, 이런 것부터, 그 다음에 비문학.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, 이 비문학도, 영어 선생님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그러자면, 과학도 나오고, 사회도. 근데, 영어에 나오는 과학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, 경제도 영어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자세합니다. 왜 그러면 단어 수준 때문에, 한국어이기 때문에. 따라서, 국어를 다른 과목 선생님이 보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이걸 해야 되거든요, 전부 다. 어쩔 수 없이, 제가 뒤에 있는 단원 정리에 있는 핵심, 그럼 교사용 보시면 이 앞에 내용들을 읽어서 거기다 추가로 조금 더 정리하고, 차라리 국어 잘하는 학생한테 그 단원 정리와 그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고, 그 정리된 거 한도 내에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, 그래서 아이들이 빠른 시간에 그 중심을 잡은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풀고 틀린 걸 체크하고, 그렇게 하면서, 그러면 해설이 좋은 걸 골라야죠, 국어도. 그러니까 책을 살 때는 해설값이잖아요. 그럼 해설이 좋은 걸 골라서 그 해설을 선생님들이 같이 해설해주면서 보조하시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, 국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, 그쵸?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 다시 녹화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 둔산동 Q&A 공방 동쌤이었습니다.